한반도 동남쪽에 자리한 고대 국가. 가장 화려했던 왕국. 500년 역사의 금관 가야 도읍지였던 김해는 도시 전체가 유적지이자 박물관입니다. 옛 영광의 왕국은 사라졌지만 그 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3만 가면 3만 넣고, 자, 4만 가면 4만에 낙찰.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어떤 사연이 담겨 있는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민속품 이야기. 시간이 멈춘 그곳, 지금부터 과거로의 특별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들썩이는 이곳. 김해에 위치한 민속품 경매장입니다. 할머니들이 썼을 법한 장단지며 그림 도자기, 목물의 리기까지 오래된 민속품들이 하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떠도는 수집가들에겐 트럭이 바로 움직이는 박물관. 저는 저 전라북도 예. 저 부안 김제 이쪽에서 왔습니다. 야, 전라도에서 여기까지 오십니까? 이게 이제 주로 항아리 산지가 그쪽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가정에서 수거를 해서 이렇게 경매장에 이렇게 출품하고 합니다. 농산물로 치면 이곳이 바로 도매시장. 50여 평의 경매장 안에는 그야말로 사람보다 물건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 상인들이지만 수집가들이나 일반인들도 부쩍 많이 찾고 있다는데요. 낯선 복장, 스님은 이곳에 웬일일까요? 스님들은 이런 곳에서 뭘 이렇게 구경하십니까? 예. 그 옛날 물건이니까 반지 같은 거 좀 거기 특이한 물건 있는가 싶어가지고 예. 오니까 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구경하고.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선 물건들. 한때 우리의 생활 역사를 장식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긴 골동품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롭습니다. 인장을 넣는 인장함입니다. 대관중에서 밑에 서민들한테 하인들한테 노비 문서라든지 이런 걸 찍는 인장을 넣는 함입니다. 이분이 들고 있는 이것은 옛날 보부상들이 사용했다고 하는 밭다위라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제일 그때 당시로는 고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임모라 그럽니다. 이제 임모라고 해서 묶을 수 있는, 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얘는 이제 원숭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밭대리를 넣어서 이렇게 하죠. 예, 사람을 모으는데 아주 쓸 수 있도록 아주 재밌습니다. 예, 뭐 이렇게 눈도 움직일 수 있게 돼 있고, 상당히 설명을 들으면 그제서야 고개가 끄덕여지는 물건들.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규모가 큰 이곳 경매장에선 유독 신기한 물건들이 많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소장가들이 어느 등급에 있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도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또 특히 알아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저희들도 이제 상인인데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또. 민속품에선 따로 감정사가 없습니다. 최고 경력자들의 날카로운 안목이 바로 물건의 값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경매가 열리기 전에는 곳곳에 진품 명품 쇼를 보는 듯 서로가 열띤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저것까지 다. 상당히 20년 정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보통 수인이라고 소장을 처음 하신 분 좋은 안내와 좋은 설명과 지식을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간접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경매장이라 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선별되어 있기 때문에 얻은 증인을 끄리낌 없이 자기 원하시는 분에 손을 들어가지고 최고가의 낙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보는 천문가를
시작해가지고 우리 구정시 물건의 정리와 대략의 감정가가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장 담그는 날입니다. 2월달은 장 담그는 하니까 첫 번째 장 많이 담그시고 맛있는 거 드시라고. 자, 공기 아주 경매는 비교적 저렴하고 출품이 많은 물건들을 위주로 가볍게 출발합니다. 이제 만 원에 출발했습니다. 만 여러분 2만 넣고 자 3만 갑니다. 3만 넣고 4만 갑니다. 4만 장봉암 사장님 3만 원 낙찰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첫 거래부터 신속하고 경쾌하게 진행됩니다. 할머니 댁에서 봤을 법한 이 요강은 얼마의 거래가 될까요? 우리 한국의 이 요강은 미국 사람들은 그 몸에 좋다고 꿀로 담은 이 꿀단지 집에 먹는 보약입니다. 자 출발가 2만 출발입니다. 한 개 나오세요. 2만. 미국 사람들이 꿀단지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할머니 요강 한 개당 10,000원씩 낙찰입니다. 회사 조율하겠습니다. 보통 옹기는 1, 2만 원 선으로 가볍게 거래되지만 연대에 따라서는 그 가격 차이도 천차만별인데요. 본인은 100만 원까지 돌아가는데. 자 그러면은 67만 원 조율해가 낙찰식입니다. 박수. 수백 년이 넘었을 법한 이 항아리는 67만 원의 낙찰. 그런데 물건을 내놓은 상인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옛날 같으면 한 200 이상 받아야 되는데 요즘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낮춰가지고 그래가 팔았습니다. 오늘 촬영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건 손해는 안 하시는 게 아닙니까? 손해는 안 납니다. 남습니다. 근데 저렇게 저런 것들을 구하기가 좀 힘드시겠네요. 예, 시골 땡기면 내가 한 20년 정도 시골 돌아다녔는데 2개밖에 못 사봤습니다. 대부분의 민속품들의 경매 시작가는 1, 2만 원 선. 그렇다 보니 모든 거래가 현장에서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다른 경매와는 다른 풍경입니다. 한데 요거를 응용을 하시면은 옛 어른들의 혼이 담긴 물건들은 지금도 거뜬히 쓰여질 만큼 건재한 것들이 많습니다. 수집가들뿐만 아니라 골동품을 실생활에 응용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것도 이 때문인데요. 6만 갑니다. 6만 넣고 자 7만 갑니다. 6만 원 낙찰입니다. 박수 주십시오. 쪼르게 되고 겨울에 쪼르게 해먹고 쪼르게 가니까 생치. 여름에는 비빔국수. 이런 골동품으로 음식을 하면 조금 더 뭐 맛이나 이런 게 그럼요. 기분이 다르겠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재료맛도 재료맛이지만은 여기서 옛날부터 조선시대의 어르신들 보면은 그냥 요즘 그런 나무 단지 옮기고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이 한번 내가 마음의 준비가 한번 먼저 들어간다니까. 그런 걸 맞을 때는 아주 감회가 있고 또 조심스럽고 더군다나 요거는 잘 물건을 잘 달아야 돼. 안 그러면은 한 번 이걸 구입을 한 거를 내가 살아생전에 항상 쓰다가 또 제자한테도 또 물려줘야 되고 안 그래요? 제가 지금 한옥을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접목을 좀 시키려고 샀어요. 오늘의 히트 상품은 조선시대 백자입니다. 민속품 경매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고가의 물건인데요. 시작가부터 1,000만 원 단위를 넘습니다. 과연 진귀한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까요? 호가에 따라서 사람들도 숨죽여 경매를 지켜봅니다. 자, 이 정도 가면 한 2,000 정도인데, 한 500 정도 가면은 경매사가 조율해가 적당한 가격. 자, 1,400. 가격은 무려 1,500만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그 순간 번쩍 손을 든 한 사람. 물건의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낙찰받은 물건은 근래에 보기 드문 보물급. 백자의 주인공 김경수 씨는 30여 년째 경남의 민속 예술품을 모으고 있는 수집가입니다. 조심해요, 조심. 비상경제 조심해요. 예, 전혀 이 경매장에서 나올 물건이 아니죠. 이거는 거는 정말로 우리 지방 박물관이라든지 서울 박물관에 있는 물건인데 이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특별 출연해가지고 작품을 갖다 내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 작품 잘 보관하고 있을게. 예, 고맙습니다. 고맙다. 이 경매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김경수 씨. 과연 그의 보물 창고는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이곳은 김경수 씨가 운영하고 있는 민속박물관. 2만여 점의 고미술품은
평생 그가 발품을 팔아가며 수집해온 재산인데요. 가야시대 토기부터 조선시대 반다지까지 시대를 초월한 보석들이 한가득입니다. 조선시대 사대부집에 어린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작은 미니어처 같은 이 도자기 세트는 요즘으로 치면 아이들 장난감. 시대를 따지면 한 500년 정도 된 거니까 다 땅속에 철도된 거니까. 자, 버섯 같기도 하고 나무둥치 같기도 한 이것은 휴대용 물컵이었다고 하는데요. 옆에 허리에 차고 포주박에 물 한 잔 떠주면 아 그게 뭐 천천히 마시라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포주박들입니다. 자기 지역에 일어난 경조사들 이런 걸 써놨는 책입니다. 최근에 수집해온 귀한 고미술품 한 장. 이거는 뭡니까? 아 이건 냉칭은 책가도라는 미납 횡품입니다. 고미술에 푹 빠지게 된 것은 부친의 영향입니다. 예,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제 어릴 때 학창시절 때부터 아버님이 이 고미술을 제일 우리 동네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매일 집에 오면 보는 게 우리 고미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시키는 대로 기름질도 하고 닦고 포장도 하고 배달도 가고 그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님 대를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매받은 물건을 보여드리기 위해 아들과 함께 부친을 찾은 김경수 씨. 어제 아버지 제가 거금을 주고 산 물건입니다. 예. 올해 80이 되신 아버지. 저 굽이 얼마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로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고미술에 대한 안목만큼은 여전히 정확하고 예리한데요. 용종하고 좀 틀리지. 야, 이게 5개만 돼서 끝내주는 그 이 발이 지금 네 개지. 사족인 게 오족 같으면은 없어. 오족은 없지만은 아버지와 네. 평생을 함께 해온 어머니도 이제는 웬만한 감정사가 됐습니다. 아, 그래도 애 거기다 한게 좋다. 예. 고미술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가족들의 최대 화두. 다른 게 비해서 좀 최근에 막내 아들이 가업을 잇겠다고 나서면서 3대가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 가게 처음 시작했는데 건강 고물상 사진이네요. 네, 미국 사람하고 같이 찍어놓은 사진이가 팬들하고. 아버지는 미 해군 고문단에서 통역관 겸 한국어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외국인들 눈에 비친 우리 민소품들은 단아하고 고혹적인 동양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는데요. 그런 가치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이 바로 고물상이었습니다. 고물상을 자주 찾았던 외국인 친구들은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소식을 보내오곤 합니다. 25번 요거 있네 색깔이 있네 맞네. 벌써 쏙 넣을래? 다 아빠 쓰라고 준 용돈인데. 걔는 어린 게네. 예. 그래도 참 대대로 이어오는 기막힌 수집벽. 저랑 저희 형이랑 뭐 옛날에 뭐 밖에서 아기 때 나가 놀다 보면 맨날 막 쓰레기 같은 거 분리수거 하는 옛날 물건들을 많이 주워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을 만큼 이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시죠? 좋은 직업이지. 얼마 좋은 직업이에요. 항상 끝까지 그건 있지. 우리나라 역사인데. 우리의 역사를 지켜야 된다. 예. 이곳은 그가 아끼는 물건들만 모아놓은 수장고입니다. 특히 200여 점의 모가는 부친의 유산이자 김경수 씨가 가장 아끼는 민속품 중에 하나인데요. 모간만을 대규모로 모으는 수집가는 국내에선 김경수 씨가 유일합니다. 제가 각 지역마다 다 수집을 했는데 우리 요 경상도 지방에서 노는 오리들은 대부분 이 앞에 입이 짧습니다. 예, 이 짧고 그다음 전라도 지역에서 노는 오리들은 입이 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행태, 이 문양 행태가 아주 아름답게 색칠 단청 색칠 잘한 이게 충청도 지역에서 노는 오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각 지역마다 지금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노는 오리들을 용도라든지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걸 제가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정의 화목과 사랑을 상징하는 뜻으로 옛 선조들은 직접 이 모간을 깎아 선물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거는 대부분 그 지역에 사는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그 자기들한테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그 지역 사람들마다 다 좀 비슷해요. 그 동네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인심이라든지 그래서 아마 그런 행태로 똑같이 만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예품으로서는 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삶이 녹아있고 그 속에 민중의 철학이 묻어있는 소중한 자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숨겨진 가치를 연구하고 알아가는 일이 골동품에 빠지게 된 매력이기도 하죠. 선생님 여기 뭐 상자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용도가 어디에 쓰는 물건입니까? 예, 이거는 뭐 제일 쉬운 말로 도시락입니다. 그러니까 예, 차랍이라는 거죠. 예, 그런 거 뭐 하여튼 종류가 반찬 종류를 갖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서민들이 쓰던 도시락이고 이건 그래도 사대부집에 정도 이래 돼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후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크고 작은 골동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대나 희귀성도 중요하지만 같은 종류의 물건을 꾸준하게 모으는 것이 민속학적으로 의미가 크다는데요. 이게 차랍에 각각 저 하나하나에 그게 정말로 이 담겨 있는 뜻을 좀 공부하고 싶고 그에 대해서 좀 제가 알리고 싶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목기 제품들은 온도나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모으는 것만큼 관리도 까다롭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이 수많은 찬압을 손수 닦는다는 김경수 씨. 이거는 이제 들기름입니다. 예, 들기름을 짜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닦으면 이 윤이 나고 나무 윤도 나고 닦고 난 뒤에 또 마른 걸 내가 닦아주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 저 선조들 손때는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의 먼지라든지 때는 다 없어집니다. 우리의 민속품을 소중히 지켜온 신의. 어쩌면 아버지가 물려준 가장 큰 정신유산일지도 모릅니다. 아, 보기 좋네. 잘생겼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 사랑하는 문화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가 첫째 보물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값어치는 떨어지지만 그 조상의 숨결이 느껴지는 게 모든 게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예전만 해도 농촌 마을을 다니다 보면 민속품을 직접 구하는 수집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골동품을 취급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이렇게 직접 물건을 원산지에서 수입해오는 사람들을 일컬어 가이닷이라고 부릅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수집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실례합시다.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예, 할머니. 수고하십니다. 전효성 씨도 이 일을 3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할머니가 합니까? 별로 별 필요 없이 파시라고 이런 거. 뭐 베개 수 같은 거 아닙니까? 베개 수 같은 거, 베개 순환 같은 거, 뭐 손수건 같은 거 없어요? 슬쩍 들여다본 담장 너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왜 팔라고 하는지 할머니는 수집상들의 낯선 행동이 수상합니다. 지금 봐서는 뭐 옛날 할머니 뭐 필요한 게 쓰던 거, 뭐 순한 거, 베개 수도 되고 뭐 상포 같은 거 되고 뭐 지금은 별게 없으니까 뭐 도가지 같은 거 사고 다 이래서 합니다. 옛날 판도 사고 뭐 상도 사고 이랍니다.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 옛날 기와집이나 초가라도 제법 가옥 규모가 있는 집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곳이 고물 수집상들에겐 1차 탐색지가 됩니다. 계십니까? 할머니! 천일 온다. 천일 와요? 아무 없을까 보네. 베개 같은 거, 순한 거, 뭐 이런 거 아십니까? 이제 물건을 다 팔면 우리도 간 도가지에 반 팔아. 도가지 팔았어요? 벌써 팔았어 벌써. 농촌 가옥 개량이 한창이던 새마을 운동 시절에는 그나마 꽤 쓸만한 물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시골 구석을 뒤져도 맷돌 하나, 장독 하나도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많이 되게 패지 뭐 거제, 충무, 고성, 뭐 남해, 저 밀양 뭐 그걸로 주로 많이 댕깁니다. 뭐 주로 많이 댕기 패지. 글쎄 하루에 좀 많이 살 때는 좀 사고 예. 뭐 하루도 또 한 개도 사지 못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 헛땅 치시는 날은 그냥 뭐 완전 수고만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 완전 헛땅 데 있습니다. 길로 잘 우리가 좀 길로 좀 잘 가면 좀 사고 또 잘못 가면 또 못 사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버려지는 시골집들이 많다 보니 작물꾼들이 문짝이며 세간 살림을 그냥 가져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무리 폐가랄지라도 출처가 불분명한 물건은 경매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이 또한 골동품계의 엄격한 규율. 인식이 영 나쁘지. 하다가 얘 그걸 하니까 우리가 댕기면 좀 힘들이. 그 때문에 사람들 오면 우리를 보고 이제 뭐 이렇게 오늘 빈집 댕긴다고. 그러면 저래 너 문도 떼가고 간다고. 물론 이런 말하지. 할머니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허가되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걸 한번 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할머니 경찰 신고 대부분 하있어. 이렇게 합니다. 골동품 수집상들에게 탐문의 시작은 언제나 마을의 사랑방인 경로당입니다. 사고 몽도 사고 뭐 없어요. 옛날 판도 사고 없습니까? 아 팔았어요. 부산 내리고 지금 깨진 덕도 사요. 예? 깨진 덕도. 깨진 것도 예 사면도 어떤 거 한번 보시다 할머니. 깨진 덕이 예 한번 보시다. 가서 보고 가보시다. 주인이 우선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나섰다면 이미 그 물건이 필요가 없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 깨진 항아리를 시작으로 할머니 집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수확입니다. 뭐 오래전에 봐줬대. 이게 발이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 그건 안 깨지고. 할머니 여기 깨지십니다 보이소. 내가 여기 보이소. 짜같이 그리 갔나. 보이소. 여기 보이소. 이런 거 이제 할머니 못 씁니다. 갖다 다 버려야 되는 건데. 전래되어 오는 물건들은 아무리 깨진 독이라도 대대로 내려오는 할머니의 내력도 있을 것이고 사연도 있을 법도 하니 흥정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갔네. 이것도 이것도 다 깨졌네. 주둥이 다 깨고. 제가 다 깨진 할머니 생각할 데 없다. 생각 하나도. 할머니 두 개 많으면 안 돼. 많은 들이 뭐. 그래서 안 할란다. 알랍니까? 그럼 얼마 하시면 형님? 내 신모한테 5만 원 줘야지. 예? 5만 원 줘. 그건 안 됩니다. 5만 원 안 되겠다. 할머니 갖다 놔야 돼. 갖다 야. 예. 할머니 고마워. 15,000원 드릴게 두 개. 아니 한 개만 주세요 한 개만. 그럼 15,000원 주고 한 개. 예, 이거 한 개 할게. 그냥 가긴 서운한 발걸음. 하나만이라도 구입하는 건 다음을 기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시오. 여기 닦았다. 결참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아니. 예, 닦았다니까. 내가 그래 안 하면 그래 안 합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무언의 신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갈게. 이거 한 개만 갈게. 예. 요거 이제 일단 그거 무엇이라도 하나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제 쓸만한 다른 물건들도 곶감 빼먹듯 가지고 나오는 건 수집상들에겐 시간 문제. 안 팔게요 그냥. 요거는 이런 거 할머니 쓰고 그렇지. 장동원은 요거 한 주에서 하면 만 되겠게 그거는. 안 할란다. 그래 세 개. 요거 하면 할머니 되지 얼마 전에 좀 할머니. 뭘 정확하게. 요거는 점이 또 탱기는 뭐 점이 좀 커야지. 안 해. 그건 안 해. 그건 안 해. 세 개인지 안 해. 그러면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지금 진짜 2만 되십니까? 2만 안 돼. 성한 물건 하나 가져 나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단단한 주인장 할머니의 빗장을 어떻게 풀어볼지 지갑은 열렸다 닫혔다 할머니 마음도 갈팡질팡. 알랍니까? 선배 안 되면 할 수 없다. 네, 안 그래. 2, 3만 원이면 이보다 훨씬 튼튼한 물통을 살 수 있을 텐데도 할머니는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저 물항아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한때 열심히 살아온 할머니의 청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기 살네. 그렇지 않아. 아, 이리 살라고 하자. 저기 살. 고맙습니다. 수집상을 이기지 못하는 할머니. 3만 원에 할머니의 역사 한 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가면 고맙. 도가니 저리가 참 오래된 기다. 요거 올댕 요거 팔삼네. 그거 장담인데. 지금 써야. 장단계가 있어요. 아, 그럼 뭐 할머니 필요 없으면 파시라고요. 그거지. 보지게. 너 이따가요. 아들 안 가가지고 뭐. 이제 할머니 갑니다. 아, 할머니 또 후제 또 올게. 거기 어서. 그런데 할머니 몸 참 건강하시면 진짜입니다, 할머니. 거기 할머니 최고입니다. 이거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할머니. 그렇지 할머니. 마당에 뒹구는 개밥 그릇도 허투루 지나치는 법이 없다는 고물상 아저씨들의 수원은 이렇게 깨진 항아리뿐만 아니라 다음을 기약하고 단골을 삼습니다. 할머니 갑니다. 있어.
이런 건 잘 없어요. 장 이런 거는. 작은 옹기 이런 거. 예, 작은 그게 더무거든 이게 물 더무. 더무거든. 옛날에 할머니들의 머리 이제 이거 다니는 거 더무. 가치는 막 크게 없고. 예. 뭐 조금 뭐 캐야지. 항아리 2개면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은 편. 이렇게 수집한 물건을 이제 중간 상인에게 적당한 가격에 넘기면 되는데요. 가격을 매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살 때 보면 여기 가면 대간 얼마 바깥한 것이 있거든. 그래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받으니까 얼마 사면 되겠다. 예. 거기 넘어가면 우리는 사지 못하는 게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오래된 물건일수록 그럼 그 기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네요. 아니지 무조건 이제 뭐 오래 혜택해서 뭐 물이 좋은 게 아니고 오래돼도 얼마나 걸문이 좋은가 나쁜가 그걸 봐야 되거든. 이 마을 저 마을 개인의 역사와 풍경을 수집하는 거리 수집상들의 운명 같은 역마살. 어쩌면 이것이 전효성 씨만의 낭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옛날 수입해내고 온 사람들이 애들도 보고 옛날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지 양가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뿌듯하시겠네. 예, 그런 말 들으면 조금 나쁘지 그런 경우는 있지. 다음 날 전날 해온 따끈한 물건을 싣고 경매장을 찾은 전효성 씨. 수집가들에겐 물건을 내놓을 때 특별한 설레임이 있습니다. 도가지가 좀 험해서도 그림이 있거든. 그림이 있거든. 그림 많고 또 세월이 많이 됐고 저 도가지는 적어도 한 100년 넘이거든. 트럭에서 내리자마자 항아리를 알아보는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뭐 한 3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 번 경매장에 선을 베어도 유찰되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단번에 주인을 만나 낙점을 보는 경우도 흔한데요. 경매 수수료만 내면 특별히 이런 뒷거래에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뭐 몇 개 샀지. 전에 물건 많이 없었겠다. 어제 참 없더라. 되게 보니까 힘들어. 어제 마침 도가지 한 2개 걸려가지고 샀구만. 가져왔네 그래. 요 이제 팔구만. 팔고. 아 벌써 팔았어요? 와 이거 뭐 그렇게 빨리 파노? 이거 뭐 그거 가지고 팔리지 어차피.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낡은 물건이나 고장난 TV며 라디오, 깨진 항아리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기 쉽지만요. 의외로 오래된 골동품보다 근현대 민속품들의 거래가를 보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이 점차 사라져가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오히려 사라지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경제적인 주체가 지금 30, 40대, 50대 초반까지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아주 옛날 것보다도 그리운 추억거리. 그래서 요즘 뭐 7080이나 이런 다른 것들이 이렇게 뜨는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근대사들이 좋습니다. 장롱 속에 묻혀져 있던 근대 민속품들이 대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요즘 경매장에는 특정 물건들만 모으는 애호가들의 발걸음도 늘었습니다. 진공관 라디오나 축음기만 모으는 최인규 씨. 오랜만에 괜찮은 물건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경매장을 찾았습니다. 연대가 좋기 100년은 넘었음직한 이 축음기는 250만 원에 최인규 씨에게 낙찰이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낙찰 잘 하셨습니다. 저는 250 가져왔어요. 또 사신 분이 또 있어요.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최인규 씨. 한 번에 수백만 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게 라디오 수집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유일한 취미.
반나절 근무가 끝나면 이제 라디오와 함께하는 그만의 은밀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가게 옆에 마련된 그의 보물 창고에는 오래된 축음기부터 라디오, TV며 갖가지 전자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그가 평생을 모아온 것들입니다. 이건 전화기가 아니고 진공관 라디오예요. 진공관 라디오. 라디오요? 예. 참 귀한 겁니다, 이게. 저게 어떻게 라디오가 됩니까? 한번 이게 진공관이 돼가지고 여기 스위치거든요. 요걸 내려놓고 이제 진공관 조금 있어야 그 진공관이 그 가열이 돼야 라디오 나오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건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아, 진짜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진공관이니까 보통 한 50년대. 오래된 라디오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전파를 타고 흘러나오니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라디오만도 수백여 대. 구석에 감춰두었던 이 물건도 혹시 라디오일까요? 이런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야외정치이거든, 야외정치요. 70년대, 80년대 우리 뭐 고등학생들 야외가지고 보고춤 치고 많이 했잖아요. 아, 이걸 들고 춤을 추고 했잖아요. 예. 그 당시 미국에서 수입된 댄서, 보고춤, 기폴러리. 뭐 탐존슨 아이 그런 노래 이제 그 판을 틀어가지고 위에서 마차가 바꿔부스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 이게 한 30년, 40년 전이지. 지나가는 어떤 추억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옛 생각들도 떠오르고, 그런 어떤 뭐 그리움이라든지, 뭐 해안이 많아요. 큰 나팔이 달려있는 이것은 에디슨 축음기라는 것인데요. 흘러간 옛 가수의 음성이 절절하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되겠습니다. 1877년 처음으로 발명왕 에디슨이 특허를 낸 축음기. 당시 말하는 기계라는 이름의 이 토킹 머신은 만국 박람회에 출품될 정도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마치 흑백 사진처럼 낡은 판이 튀는 고풍적인 소리마저도 정겹고 흥미롭습니다. 최인규 씨가 이런 수줍 광이 된 것은 30여 년간 전파상을 운영해온 이력 때문인데요. 손님들이 버린 고장난 라디오나 축음기를 고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라디오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첫째는 부품. 우리 부품이 없고 그래갖고 가끔 인터넷으로 구입도 할 수도 있고 또 그래도 안 되다 보면 또 옛날에 우리 전파사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혹시 갖고 있는 거 해갖고 좀 찾고 못 찾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속이 없어가지고 거의 부속이 없어가지고 못 하는 거지. 최인규 씨처럼 옛것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보존하려는 생활 수집가들에겐 이곳은 최고의 카페이기도 합니다. 모두 경매장에서 만난 취미가 같은 친구들인데요. 소나무야 소나무. 이 자체로 이렇게 나오네. 흘러간 옛 가요를 감상하며 나누는 대화는 모두 골동품에 대한 이야기. 이게 맨 처음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불편하니까 벨트를 타고 그 배전식 조정하니까. 한 세기를 갖다가 그 전에 그 장인을 갖다가 이제 그 꿈꾸며 그 분이 만들었던 그 자체에서 여러 사람들 손을 끝이 안 내려왔겠나 하면서 그 조각품을 보고 있으면은 뭐 어떤 혼자의 어떤 내 혼자의 어떤 뭐 자가 만족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그 매력을 느끼고 토기를 가만히 이렇게 놔놓고 보면 그 디자인이나 선이나 면이 너무 이뻐요. 지금 21세기 디자인이 아마 그 다 거기서 모방을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쁩니다. 선이. 그런데 이제 매료되는 거지. 6 가야의 도읍지였던 금관가야, 바로 지금의 김해지역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 경매장에는 톡이나 옹기 거래가 제일 많습니다. 점력이 강한 이곳 흙이 토기를 만드는 데 적합했을 뿐만 아니라
비옥한 토지에서 걷어들이는 농산물도 풍부했기 때문에 보관을 위한 토기 제작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거 뭐 때문에 좋습니다. 자, 출발 가격은 3만 가겠습니다. 주거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토기에서 옹기로, 옹기에서 도자기로 진화한 세월을 이곳에서 파노라마처럼 듣고 있으면 그대로 역사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6분 나왔고, 자, 3만 갑니다. 3만 넣고, 자, 4만 갑니다. 4만. 몽탕 해가지고, 자, 5만 출발해서 5만. 한 개 매고 5만짜리 넣습니다. 자, 5만 넣고. 경매장 바깥에도 옹기가 지천입니다. 심지어 옹기가 식탁 대용으로도 쓰이는데요. 이곳 민속품 경매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 풍경. 과연 골동품 위에서 밥을 먹는 기분은 어떨까요? 골동품 위에 이렇게 밥을 드시다 보니까 맛이 좀 더 색다를 것 같은데. 적다르다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거 앉았다 먹으면 밥이 맛이 더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좀 낙찰 받은 거 있으십니까? 그 내 취향에 맞으면은 네. 사가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또 가져가서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또 팔러 오기도 네. 하고 그런 재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식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옹기를 사는까지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옹기만 사요. 옹기만. 네, 실내 경매장이 마당이 넓어갖고 경매장 옹기가 많이 와요, 전국적으로. 옹기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아주머니를 따라 집으로 가봤습니다. 수백 개의 크고 작은 옹기들이 집안 밖을 메우고 있는데요. 옹기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이거 구할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것이 진짜 드뭅니다. 이 도가지 보세요. 너무 크잖아요. 이런 거 하나 구해보면 너무 행복해요. 이 모든 옹기들을 모은 지는 불과 10년도 안 됐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장맛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씩 사들였다는 항아리들. 이젠 담가놓은 장보다 빈독들이 더 많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묵은 고향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집 마당에 이렇게 몇 개 갖다 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취미가 붙어가지고 그냥 많이 모으게 됐어요. 이렇게 한 개 한 개 갖다 놓으면 이것이 옛날 거라서 그런지 너무너무 재밌어 갖고 지금 생각하면 이거 미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행복해요. 세월을 품으면 보물단지가 되는 법. 예. 그리고 아까 이거 얘기해 듣기 이것이 나락도가지. 그래갖고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 방방마다 귀하게 자리를 차지한 것도 옹기. 옹기 부부에겐 이 항아리들이 새로운 자식을 키우는 즐거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옛날 여성들이 사용했다는 옹기 좌욕기라고 하는데요. 산업이 발달하기 전만 해도 우리의 모든 생활은 바로 이 옹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여졌는데 이 색상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색상이 나와졌는지 볼 때마다 너무 저 좋아하거든요. 어머니 각 방마다 이게 도자기가 꽉 차 있는데 가면 잡으면 진짜 주무십니까? 그래서 잘 때는 있어요. 각 집마다 이거 옹기가 꽉 다 차 있는. 네, 저희들은 안방에 부부가 자야 될 긴데 옹기가 자고 있어요. 일회용 파우치에 담아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라진 약탕기. 그리고 소소한 부엌 옹기들은 플라스틱과 비닐, 알루미늄 호일에 가려져 더 이상 생활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아파트와 전기 냉장고가 보급되면서는 제일 먼저 간장, 된장, 고추장이 담긴 큰 옹기들이 자취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이건 애정시대 때 보니까 소화 2년 9월 해가지고 이제 양조장에서 주로 쓰는 겁니다. 탁주 담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횟수로는 한 100년 이상 된 겁니다. 100년이 지나도 숨을 쉬고 있는 항아리. 용도에 따라 지역에 따라 모양과 문양도 다양합니다. 이런 분이 할 때는 이리 했지만은 참 이런 거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너무 그림은 멋지게 그려 있잖아요. 옛날에 도가지 옹기 꿀 때 옹기 꾸는 사람이 평범한 장인들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하게 토끼 그림이나 또 학 같은 거 이런 거 연 그림은 지금 많이 이제 선호도 하고 고가로 쳐져죠.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유액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제대로 안 갔잖아요. 제 생각은 이걸 꼽을 때 잘 꼽으려 했는데 이 유액이 제대로 안 묻혀져서 불량인 것 같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걸 어거리라 하면서 보통 도가지보다 이 어거리를 또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모양. 과거에 천시됐을 법도 한 이 독의 운명이 한 세기를 지나 새로운 보물로 등극할지 그 옛날 옹기장이들은 알았을까요?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 구멍을 딱 막고 여기다 물을 붓습니다. 벌레가 이리 가다가 이 물에 다 빠져서 죽으라고 이것이 이렇게 해갖고 이걸 고추장 또가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거 같이 이거 커서 이제 똑같은 원리인데 이건 된장도 담고 고추장 많이 담은 사람은 여기다 담지 않았을까요? 진짜 이런 생각을 옛날 사람이 했다는 거 생각하면 너무 좋잖아요. 씻어갖고 햇살 좋은 날 반짝반짝 어머니의 장독 닦던 손길조차 이제 저 너머 추억 속의 풍경입니다. 이제 이거 나중에 해야 되는 예. 오. 이 온기가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은 뭐 퐁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세제를 써야 되는데 이건 유액이 다 있기 때문에 일수세미로 싹 이렇게 한번 씻고 이 물로 가지고 한번 딱 이렇게 뿌려주면은 온기가 반짝반짝하게 너무 좋습니다. 그 맛에 이 많은 것도 며칠 만에 한 번씩 씻어요. 이렇게 솔로 갖고 싹 씻어갖고 이제 때마침 오늘은 장 담그는 날. 식구라고는 부부와 옹기밖에 없는 집안. 무슨 장을 이리도 많이 담그는지. 그래도 돌아서면 된장독은 늘 비어있게 일쑤랍니다. 요즘에는 아파트로 이사 가고 이러니까 그런 담아 먹을 환경이 안 돼가지고 못 담아 먹은 할머니들이 한 90%는 안 될까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을 저는 어려운 할머니들 드려요. 잘 사는 할머니들은 안 드리고 그래 이것을 드리면은 그 옛날 맛을 옛날에 거기에 맛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 맛에 음식 해 먹다가 지금 환경에 못 해 먹다가 이 된장하고 간장하고 주면 너무 좋아해요. 장맛은 항아리가 좌우한다고 믿는 오옥년 씨. 그래서 된장만큼은 발효가 잘 되는 얇고 배가 부른 형태의 전라도 항아리에만 담근다고 하는데요. 어머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가의 항아리인데 이런데 된장을 담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고가 우리 좋은 된장 간장을 많은데 고가가 어디 있어요? 그 이 도가지가 다 도가지인 것 같아도 장이 맛있는 도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갖고 저는 도가지를 이 많은 도가지에서 장 담을 때는 최고 맛있는 도가지를 골라 갖고 장을 담습니다. 넓은 마당에 햇살을 받고선 장독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가 그리워집니다. 5년 된 된장이거든요. 어머니의 냄새와 빛깔, 노랗게 잘 발효가 된 것 같죠? 옹기 마니아 오옥년 씨의 주방도 모두 옹기 그릇입니다. 양념도 옹기에 담아놓으면 훨씬 신선하게 유지된다는 건데요. 이런 플라스틱으로 여기다가 플라스틱을 장을 담는다 생각해봐요. 이거 옹기다가 장단지에다 여기다 담아놓으면 장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런 양념 같은 것도 여기다 담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런 플라스틱 통에보다도. 그래서 저는 이거 옹기를 사용합니다. 그릇이 숨을 쉬어야 음식에도 영혼이 담긴다고 생각하는 오옥년 씨. 김치 한 접시도 옹기 보시기에 척 담아내면 먹는 동안에도 맛깔스럽게 조금씩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상 가득하게 차려진 상. 반찬은 많지 않지만 옹기 그릇에 살려낸 음식들은 보기에도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저는 왕비가 된 기분이에요. 정말 행복한 느낌이 가슴에서 오는 느낌이. 옹기 소리가 너무 선하고 행복하다. 같은 흙으로 만든 옹기라도 제각각 모양이 다르고 용도가 다르듯이 각양각색 우리의 삶의 표정이 담긴 옹기. 우리 삶 가까이에서 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한 토막을 선물해 줍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모으는데 이렇게 재미있고 삶에 진짜 재미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박물관을 한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다 산다 아닙니까? 그래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펼칠 목적을 하고 니까 하루하루 너무너무 즐겁고 그렇습니다. 골동품을 모으는 단 하나의 이유는 수집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물건에 깃든 추억과 정신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건에서 풍기는 냄새와 맛,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들을 쫓아가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특별한 취미. 이곳에서 만난 수집광들은 이 특별한 매력에 삶이 더 윤택해졌다고 말합니다.